미디어를 할 때 가장 쉬운 그 셈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시장 경제에서도 홍보의 수법이긴 한데 시장 경제를 지향한 데는 우파에서는 안 쓰는데 공산주의자가 써먹는 사람 선전선동할 때 공산주의가 써먹는 방식입니다. 5% 방식이거든요. 트럼프란 영화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시나리오 작가가 트럼프 작가가 그런 말 직접적으로 해요, 진짜로. 자, 모든 그러니까 1시간짜리든 2시간짜리든 모든 영상이 딱 있을 때 1시간이라고 하면 55분을 갖다가 무조건 재미있게 만들어. 사람들 즐겁게. 대신에 딱 5%만 내 생각을 녹여. 티 안 나게.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영화들 좀 보다 보고 그런 영상들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뀐다는 게 그러니까 공산주의들이 선전선동의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지금 우파에서 잘못 알고 있는 선전선동이 막 와, 저 새끼 나쁜 놈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준비가 끝났다고 봤을 때 그때 느끼는 거거든요. 적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 전법이 아니라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장경제 전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법으로 이렇게 기업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펩시가 딱 한 번 코카콜라 일을 뺏은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어떻게 했냐면 영화 속에다가 영화 그때 필름이었는데 이렇게 사진 보면 24프레임, 29프레임 나오는 게 있잖아요. 한 프레임 뭐냐면 필름 한 카트예요. 그러니까 한 영화가 1초가 24프레임, 24컷이 모여가지고 1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대충 계산하면 24프레임이니까 거의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펩시가 뭐냐면 영화 사업 짜가지고 한 프레임씩 다 걷어내고 거기다 다 펩시 사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초에 한 카트씩 보는데 그게 쑥 지나가기 때문에 몰라요. 거기에 펩시, 콜라 사진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잔상이 계속 남다 보니까 그러면 영화가 2시간이라면 거의 그냥 몇 분 동안 그냥 보게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끝나고 사람들한테 매점가가 딱 하면서 펩시 주세요. 딱 물어보는 거죠. 왜 펩시냐고. 그랬더니 이상이 오늘 펩시 먹고 싶냐? 나 코카콜라가 이상하다. 걔네들이 이상해. 왜 갑자기 느닷없이 사람들이. 근데 또 그것도 극장에서 막 머지에서 뒤에 것들을 찾아내서 제소를 해가지고 이제 작살이 나면서 그걸 못하게 했고 근데 또 법으로 정해서 이제 벌금을 한 다음에 다시 캡스가 꼬꾸라졌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잔상을 남기는 작업. 잔상을 남기는 작업. 그래서 이미지를 구형을 구체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도 쟤네들이 저렇게 나쁜 인간들로 만드는 것도 다 잔상 작업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잔상을 걷어내고 좋은 사람으로 다시 하려면 좋은 잔상들을 계속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지를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우리 영상들이 일반 대중들 안 먹히는 건 따라하죠. 그냥 직접적으로. 잔상을 만들 줄 모르니까 자막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수록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이미지인데 더 안 좋게 만들어. 계속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왜? 영상의 수준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잖아. 그쵸. 얘네들한테 이승만 작품 보여주면 죄송해요. 얘들도 안 보여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뽀로로 하면 이승만을 붙여놔봐요. 그래서 뽀로로보다 이승만은 뭐든 상관없다니까. 근데 막 어른들은 뭐냐면 우리 국부를 갖다가 모욕한다 뭐 한다면서 난리가 날 거야. 그런 개념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애니메이션을 만들더라도 그냥 애들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는데 이미지만 촬영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네, 자연스럽게.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100년 동안이라는 다큐 있잖아요. 네. 100년 전쟁. 100년 전쟁. 네. 그 권혜여가 나레이션하고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네. 아주 크게 작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이런 우파 쪽에서도 그 정도의 다큐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이 그런 다큐는 저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받아들 준비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발. 그냥 직접적인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영화 만들자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면 그럼 자기는 투자. 왜? 이승만 대통령 멋있게 나오지 왜 자꾸 노인네만을 이상하게 돌리냐. 직접적인 걸 요구하는데 그 직접적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미 안 좋은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백년 전쟁도 걔네들이 딱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안 마피아, 박정희는 화이트 스네이크라고 단정을 지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영화를 만들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하기 전에 잔상 작업을 통해서 이미 박정희랑 이승만 대놓고 욕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 더 연맥이기 위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다시 작업을 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뭐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깜패치 됐다고 누가 그런 말 한마디 썼잖아요. 근데 갑자기 조포하고 묶어놓고 하와이안 마피아 하니까 더 나쁜, 갈수록 더 나쁜 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쪽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예요. 두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그 준비 단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계획하고 뭔가 차분하게 장기간 투자라든가 이걸 시간을 두고 작업하는 기획자가 없어요. 그 마인드에서는 지금의 미디어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자생적 미디어 젊은 쪽에 자생적 미디어 그룹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하게 되죠. 이 친구들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유튜브에 다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딱 보면은 보수들은 뭐냐면 뭔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새롭게 형성하고 개척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있다가 페이스북 우르르, 페이스북에 있다가 지금 유튜브 우르르, 유튜브 또 엎어지면 어디 가냐? 또 헤매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공간은 그렇게 해서는 계속 그냥 흔히 말하는 매트릭스 영화 보면 인간이 배터리로 수모가 되잖아요. 그 역할에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쟤네들이 이제 기독교 사상이나 이런 거 다 죽이고 자유사상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온라인상에서 자유가 한번 딱 퍼지기 시작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어른들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 아이들이 미디어를 장악하는 작업,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 문화 이제 전쟁이라고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감독님께서,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우파 감독들이 간혹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특히 뭐 두드러지게 활동하시는 건 아닌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나마 이제 최동재 감독님께서 많이 그래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근데 지금 이 우파 이 바닥에 문화 전쟁에서 이기려면 또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지만 뭐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이거를 판을 뒤집을 뭐 이런 그래도 전략이나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 문화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솔직히 저는 그냥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방법 없어요 저한테. 왜냐면 그건 개개인들이 스스로 문화의식이라는 것은 스스로 쌓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문화라는 그 자체로 아무런 형태가 없다니까요. 거기에 역사가 붙으면 역사 문화가 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다양한 문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꾸준하게 DNA 속에 이제 파고들어야 돼요. 역사를 계속 인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역사를 어떻게 알릴까 하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작업들을 거의 안 했죠. 좌파들은 선전운동용으로만 영화를 확인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독일에서는 문화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도 의식적으로 빨리 통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문화만큼은 공유를 했어요. 독일이라는 하나의 문화를.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다르더라도 이질감 없이 합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남한과 북한은 아예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화적 인식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뛰어다니면서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 문화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저기 전시 중이라고 이제 그 조각가 오늘 또 퍼포먼스를 해서 인사동 간다 해서 그냥 구경 갔었는데, 비가 오는데도 이 사람은 전시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딱 보는데, 외국인들도 중국인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이상한 나라 사람들 안 보고
독일은 딱 봐도 이제 유럽인처럼 보이거나 미국인, 일본 이런 사람들이 봐요. 그게 뭐냐면 삶 속에 그냥 묻어있는 겁니다. 문화를 기본적으로 즐기는. 유럽 사람들은 뭐냐면 예전에 음악가든 소설가든 시인이든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그 골목길에서 거리 자체를 그냥 딱 해가지고 하나의 문화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 나라를 만든 중요한 근간중,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뭐 이런 것들을 터거들고 있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슈베르트인가요? 모차르트인가요? 잠깐만 모차르트죠. 오스트리아 모차르트 맞죠? 네, 모차르트요. 그 어머니랑 누님까지 팔아먹잖아요. 근데 어딜 가든 다 그냥 모차르트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가는 갤러리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미국만 가더라도 미국에 맨하탄 갔더니 진짜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봤거든요. 별이 있는 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뭐지? 고호에 이제 별 그림, 별이 빛나는 밤. 난 그게 그림 작은 줄도 몰랐어요. 원문을 딱 보는데 조만하더라고. 초만해요. 지금 액자만해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작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롤 지키면. 그런데 다 얘기를 하고 막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그 재미있는 작품 설명을 하는데 덧대기 시장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작품 다 분명히 참 희한해. 그게 문화적 수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돼요? 일단 갤러리가 좀 열렸다 싶으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유명한 작품이 열렸다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길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유럽 같은 데나 일본 같은 데만 해도 이제 막 기타 치고 이제 공연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으면 이제 막 가서 잔돈이든 뭐든 이런 게 아주 일상화가 돼 있어서 걔네들이 너무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딱 보면 관심이 없어요. 해외에서 그런 선진국 사람들은 그게 일상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일상화가. 문화라는 것은 일상화가 돼야지만이 확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 의식적으로 교류가 똑같은 걸로 교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점점 문화 수준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 것은 이제 그 문고 같은 거 있잖아요. 교보 문고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책들을 보고 공유하는 곳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좀 조용조용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아이들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는 내 애만 들으면 된다는 상식이 있어서 그런지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런 이제 문고 같은 데가 돗대기 시장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 게 좀 문화 수준이 조금 자꾸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식의 합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문화는 아무 형태가 없는데 그래서 아까 이 친구들 집에서만 하고 있을 때 학교 만들어서 3년 잡고 그래도 애들하고 어울리는 시간대 그것도 하나의 문화를 형성시키는 거거든요. 의식적 교류를. 그러면은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역사 모임을 만들어 막 얘기하다가 야, 이 얘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문화적 형태로 가는 거죠. 그게 예술 쪽으로 빠지면 문화 예술이 되는 거고, 이제 다른 쪽으로 빠지면 교육이 되는 거고, 교육 문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사회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생활에 근거하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거. 근데 이제 문화 하면 사람들이 아직은 우파는 뭐냐면 그냥 딴따라들이 하는 뭐 말도 안 되고 사기짓이 하는 뭐 그림 하나 그려놓고 뭔 말인지 모르고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뭐 그림이든 뭐든 소설이든 모든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역사 인식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경화가 된 이유는 좌쪽의 역사 의식이 지배가 되고 그걸 통해서 문화로 발현되는 것 뿐입니다. 그거예요. 질문 계시면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 남아있어요. 질문들을. 이 아이들은 앞으로 문화 쪽이 아니면 해결책이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AI 시대 딱 얘기하면서 신보수주의 운동이 날 때가 AI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얘기했거든요.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판사까지, 검사까지 지금
AI가 대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알파로라는 걸 테스트했을 때 이 변호사도 이제는 이제 알파고가 되시는 시대가 와요, 금방. 네, 그러면 가장 남는 건 뭐냐면 그런 AI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 이 뭐냐라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이 이제 살람을 신 어떤 최소한의 배를 보고 이렇게 기계와 인간의 어떤 구별점을 하는 거일 텐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인간이 DNA 속에 가져왔던 수많은 쌓아놨던 변하지 않는 그 문화적 DNA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로 바뀌는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어떤 시대를 살기가 잘 힘든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게 AI 시대가 진입했을 때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얘네들은 그때 아주 일반적인 생활이었을 텐데, 저는 그걸 버틸 수 있는 게 문화적 소양이라고 봐요. 우파가 지금 왜 이렇게 망가졌냐면, 저는 대한민국 말아먹은 건 솔직히 보수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역사인식이든 뭐든 지금 다 스스로 우리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관심을 안 뒀으니까. 우리의 역사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형성이 안 되죠. 교육도 내 새끼만 잘 살았으면 됐지 뭐. 어느 사람 보니까 왜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어른들이 하는 거잖아. 난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어느 날 딱 갑자기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돼 있지. 안보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많은 수많은 군인들 죽어, 국군포로들, 탈북포로들 와가지고 하는데 다 힘들게 사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 침해졌어. 왜 우리가 안 침해졌죠? 안보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라이언 일반을 구하기로 막 보면서 열광을 하고. 그런 거죠. 다 명분 싸움만 해왔던 한계점이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이제 완전히 전혀 다른 차세대가 돼야 되는데, 차세대가 아니라 그냥 전혀 다른 세대에 등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막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 끊어졌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끊어졌던 DNA 구조를, 자유에 대한 DNA 구조를 지금 다시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워야 될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애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애들이니까. 그 앞에 질문하고 좀 겹쳐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전문가로 이렇게 이 길을 가고 계시고, 저희는 이제 학부모들이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 미디어나 이런 아까 얘기하신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저도 좀 새로운 이런 미디어를 찬출해 나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 아이들이 그래도 뻗어나갈 수 있는 전문가적인 그 토대가 조금 어느 정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 사명은 좀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있는 저희 쪽에 있는 PD들은 지금 대학 졸업한 애들이에요. 1, 2년 트레이닝 시켜서 이승만학당이든 뭐 정규직 TV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수요가 전 늘어날 거라고 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영상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시대에 이제 영상 미디어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면, 인지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알 거니까. 그럼 지가 배우든가 지가 배워서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무슨 영상 전문가 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럼 전문가의 코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영상 전문 PD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파 방송 쪽에다가 유튜브 방송 쪽에 좀 더 이제 하이 퀄리티를 원하는 쪽에 원하면 이제 그쪽에 보내고 그런 거고. 지금 펜앤마이크 이승만 학생은 다 저희 멤버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걸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지 물어보려 했는다고 말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안에 컨텐츠를 뭘로 할지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기술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왜냐면 각자의 스타일이고 각자의 개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데서 했던 뻔한 것들은 염두에 두지 마라. 그거는 절대로 성공 못한다. 아니면 같은 걸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국내용으로
한정 두지 마라. 해외 누구도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컨텐츠를 개발해라. 이 말밖에 못해. 짐을 싸줄게. 거기에 대한 컨텐츠는 뭐냐면 영화를 만들든 영상을 만들든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해야 돼.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또래든 아니면은 이제 어른들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서 모양새를 잡는 게 가장 우리도 그렇게 해요. 컨텐츠 하나가 딱 뭐 이거 한번 만들어보고 툭 던져놓으면 안 좋은 점만 무조건 안 좋은 점만 얘기해. 계속 얘기를 해. 그럼 이제 딱 하고 나서 자 그냥 그러면 이제 좋은 점만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해결책을 얘기해. 그러다 보면 이제 아 이거다 싶은 게 딱 귀결되는 게 있어요. 그걸로 가면 10중 8구 손해라든가 이런 거 합니다. 작품적이든 뭐든 아이디어를 가장 많은 대중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 형식을 끌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끌어와야 되는. 그것만 고민을 하면 되고 어떻게 담을 것인가는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다음부터. 그건 이제 내가 뭐 편집을 하든 촬영 방식이든 기술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질문 없으세요? 홍콩에 지금 네. 그 사실은 뭐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은 홍콩에도 그런 이제 공산당과 그 자유에 대한 그런 대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네. 방송들이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아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국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네. 국내에서도 몇 군데 나가서 했죠.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도 갔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게 그거예요. 그 한두 번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 네. 거기서 홍콩인 시민들이 위험하니까 해외 분들은 당분간 오지 마십시오라고 상대를 배려하는 액션을 취한 거죠. 홍콩은 위험하니까. 가지고 왔다가 금방 안 있고 이제 다 지금 한국에서 지원해주러 갔던 단체라든가 이런 건 지금 다 복귀가 된 상태예요. 현재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네트워킹은 연결이 돼서 네. 이제 자꾸 정보들은 이제 그 단체들 통해서 들어오고. 그렇군요. 네. 근데 거기서도 가로수리 연구소가 했던 것은 문화적으로 해서 거의 홍콩에서 유명한 네. 젠더 배우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딱 그 사람이 이제 홍콩 자유가 지지한다 이런 걸로 해서 모양새를 딱 잡으니까 여기서는 아주 쉽게 또 전달이 되는 거죠. 그쵸, 저기가 젠더 배우였죠. 네, 젠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의 자유화 시위가 그래서 좀 멋들어진 거죠. 자기들은 싸우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지키겠다 막 이런 개념들이 왜 해외 쪽에서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럼 우리도 너희들 지켜주게라 모양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 집회는 미국 뭐 트럼프한테 막 격려하고 막 미국 국가 부르고 하면서 제발 북한에 미사일한테 쏴주세요 하는데 미국 시민들이라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이거예요. 우리가 왜? 국익이 없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쟤네들 한국은 지켜줘야 되고 야 이 방법은 이제 차라리 그냥 트럼프 설득해서 그냥 북한에다가 미사일 한번 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체의 여론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좀 그런 거죠. 그 전달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문화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유민주국이기 때문에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뭘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론 형성 작업은 아주 쉽게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흔들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쟤네 미국도 공산주의자들이 헐리우드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번에 트럼프 안 된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양이 기본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걔네들은 영국에서 있으면서 그 맛을 보고 넘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가 형성될 때 문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은 처음에 올 때부터 살아있는 사람, 지금도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마저도 영화로 만들고 소설 쓰고 막 이래가지고 전설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버리잖아요. 문화적으로 다 포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걔네들이 얼만큼 자기들이 문화를 소중히 한다는 거 알죠. 국가가 짧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서 빨리 이제 사람들은 하나로 의식의 흐름을 갖다가 통합시키는 방법인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도 있고 뭐 사회주의자도 있고 뭐 좌파도 다 많지만 어쨌든 세계 최강의 자유민주국가가 돼서 싸우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내부 쿠데타에서 나라가 망할 일은 없는 거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만 제가 한 영상을 하나 빨리 보니까 30초짜리 영상인데 이게 문화적 수준이 높아야만이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30초짜리인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를 얼만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교육용으로 쓰는 거. 자, 이게 보시면 self, their country loved, and mercy more than life. 그 느낌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미국적인 스타일이에요. 30초 안에. 근데 완전 이걸 만든 얘네들이 뭐냐면 브런트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란트 사회에서 회사예요. 회사인데 이제 퇴역 군인들, 소방관, 경찰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은 이제 우리가 지킨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막 시위하고 앞에서 막 시위하고 막 하더라도 끝까지 자유민주국가에 대해 너희들이 존중한다 딱 잡고 있는데 시위자가 성적의 불을 딱 태우죠. 감독님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돌파하면 뭐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감독님이 그 문제점을 보시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답답한 사람이 뭔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의식이 느껴지고 진짜 그렇구나 하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 이제 감독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미디어나 아까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뭐 프로젝트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이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하기에는 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감독님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전에 뭐 이승만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프로젝트들이 좀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코리안 타임레스 프로젝트 20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작성부 홈페이지에 가면 역사 관련해서 20개의 사건을 놓고 다큐멘터리 만드는 프로젝트는 이미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이제 극장에서 보여주는데 지금 극장들은 다 장학이 저쪽이 끝났기 때문에 극장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사랑의 선물도 이제 간신히 2개만 잡았다가 막 몰아붙이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막 봐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6,000명까지 본 것도 기적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지금 시네마일이라는 온라인 극장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만든 영화들 그거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와서 봐주는 사람들이 얼만큼 있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이지 우리가 뭔가 우리의 계획은 다 서 있는데 문화 쪽에 후원이나 투자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제 문화 쪽은 또 다른 거하고 틀리게 이게 단위가 너무 커버려요. 특히 영상 쪽은. 그러니까 아무리 독립영화도 이제는 10억이 있어야 독립영화 한 편 만드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10억이면은 우리가 우파 시민단체를 하면서 역사교육이라든가 뭔가 다 할 수 있잖아요. 탄탄하게 할 수 있거든요. 10억이면.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제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한테 영화 좀 후원해주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투자해주세요. 이 말을. 네. 제3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보다는 영화 한 편 만드는 것보다는 역사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역사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게 더 소용 가치가 있고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만들려면 컨텐츠가 성공을 하면 다행이에요. 그럼 파급력이 엄청나게 세지지만 컨텐츠가 성공을 못 해버리면 이제 그 돈 다 날아가는 거라고 말이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역사 교육을 한다, 아이들 때는 어떤 뭐 문화, 뭐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경제 교육을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은 10억이면 몇 년을 버텨가면서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문화적 수준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문화가 중요하고 분명히 많은 분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는 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하면서 싹 모여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상은 이제 제가 뭐 꾸역꾸역 돈 모아가지고 하나씩 만들고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다행인 게 10년 전에 영화계에서 저쪽 애들하고 싸우다가 개작하려 가지고 10년 전에 이제 시민운동, 문화운동 차원에서 이쪽으로 저도 이 바다로 왔는데, 그때는 문화적 인지도가 제로였습니다. 진짜. 세상에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나 그랬어요. 저는. 큰일 났다 그랬어요.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외국인들 딱 보면. 그러니까 하다못해 매너도 문화잖아요. 매너와 에티켓의 분위기, 에티켓과 매너의 개념도 없는 상태. 크게 말했던 교양이라는 것조차 없는 상태. 그저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 큰일 났다. 이건 개돼지도 아니고 큰일 났다면서 했었고, 7년 전에도 인터넷 방송 처음으로 내가 만들어서 했었고, 그때도 정규제 집필도 집필님 생방송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쓸데없는 걸 해요. 지금 다 생방송 어떻게든 또 생방송하려고 난리 나잖아. PD 좀 더 구해달라고. 제가 너무 빠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게 판이 바뀌는 거고, 지금 이제 10년 정도 되니까 지금 와서는 이렇게 있잖아요. 소규모 모임이라도 그냥 언제든지 제가 오겠다고 하는 이유는 10년 전부터 한 7년 전, 한 이경재 대표님도 왔어요. 저 이경재 대표님 한 10년 전이 됐으니까. 그때는 아예 제가 찍소리를 못했어요. 어디서 뭔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찍소리를 못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 시민단체 뭐 돌아다니는 뭐 경제교육도 받고, 시장경제교육 받고, 자격증도 따고, 막 그 정교조 막 하고 있는 학부모들만 이렇게 그때 대표님 만나니까, 그럼 이제 정교조기도 막 듣고, 굳이 쫙 듣고 나서 이제는 좀 내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는 게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전까지는 CR도 안 막히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딱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2년 반 만에 제가 봤을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변화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습득할 수 있는 감은 굉장히 빠른 어떤 내적인 뭔가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폭발시키는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월 15일 날 그때 비 오는데도 집회 가서 사랑에서 포스터 돌리는데, 알고 있는 사람 알더니 갑자기 못 오더니 감독님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막 자기들 사람 막 나가지고 꼭 보셔야 된다고 막 하고, 그런 것들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상상도 못했고, 올해 영화제 만드는 거 갑자기 막 90% 전성 매진당하고 막 전혀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라든가 이제 지면에서도 조금 이제 그게 문화 쪽으로, 그전에는 워낙에 없었는데 있으니까 좀 반응을 보이니까 사람들도 반응을 보이고 하면서부터 이제 흔히 속된 말로 이제 맛을 좀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다행히 제가 여기서 살아남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 맛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게 너무 반가운 거고,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한물 간다고 했을 때 이런 친구들 좀 더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또 새로운 맛을 보여주면 더 이제 확장이 되겠죠. 지금 그 인사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친구, 순수 예술가들, 자기 얘기라고 나와서 하고 싶은 말 딱 하는 사람들 볼 때 가서 응원하는 게 그거죠.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자, 이런 맛도 있어. 이런 맛도 있고, 이런 맛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문화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어울려주느냐 문제인데, 지금은 이게 돈이 좀 되겠는데라는 걸 아니까 이 문화인들이 중에서 사기치는 분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후원을 안 해도 사기꾼들한테 다 후원을 하는 이유가 돈 됩니다. 또 이제 우파들이 아주 못된 습성 안에서 있던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영화 찍읍시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부역자들 보고 못 보고 있으니까 영화적인 맛은 느꼈고, 이게 파급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자, 영화 만들자 하는데, 최웅진 쟤한테는 못 주겠고, 돈 안 된다고 하니까, 사바사바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은 있는데,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자금은 있는데, 그게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것들이 없어지려면 사기꾼들이 없어지려면 별 수 없어요. 우리 자체 내 문화적 인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리고 사기꾼들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사기당합니다. 벌써 한 150억 정도 사기당했어요. 그돈 같으면 상업용어를 진작에 나왔죠.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문화의 수준을 좀 높이고 우리 이런 활동에서 작년이었나요? 적폐상 네,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또 문화로 네, 자리매김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계획이 있으신지. 그럼 없어요. 못해요. 올해 하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좋았는데. 이게 뭐냐면 그걸 문화적으로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해학적으로 쟤네들이 비꼬는 듯한 이걸 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 직접적인 거 아니면 이해 못하는 거니까 그때도 사람들 별로 안 왔잖아요. 사람들 적폐 페스티벌이니까 적폐 말만 듣기도 쉬운데 무슨 걸로 페스티벌 저 미친놈들 아니면 안 왔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올드한 모습들. 근데 이제 문화를 즐기는 사람만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딱 좋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수 언론 쪽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쟤네들은 MBC 주진우 스트레이트부터 그때 JTBC 뉴스면 손석희까지 나와가지고 막 바로 우리 것만 다뤘거든요. 걔네들 신경 거슬렸다는 거니까 딱 하면 얘네들 깨갱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적폐가 뭐 어때서 딱 해가지고 막 빠바방 상 주고 죽여버리니까 얘네들은 문화적 힘을 알잖아요. 이거 민감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딱 건드는 거죠. 그럼 나는 올해는 뭐 하냐면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는 뉴스를 봤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한참 지나는 후에 어른들이 딱 전화해가지고 정말 괜찮다. 아이디어 좋다. 내년에 또 오자. 말은 많았어요. 근데 올해 또 합시다. 하자 말은 해요. 또 합시다. 얼마 필요해? 그때 한 4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좀 두 번째면 그 정도나 5천 정도면은 멋있게 다른 공연장 빌려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끝. 올해는 기생충 페스티벌로 가자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한테 재밌겠지? 그러니까 노미네이트였잖아요. 네. 올해 도전하려고 했는데 네. 도전의 기회가 없어져서 참 아쉽네요.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뭐 기생충 페스티벌 기획안까지 다 했어요. 해충상, 뭐 12장 충상 해가지고 뭐. 적폐상 페스티벌 참 너무 재밌었고 네. 아 그리고 정말 그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네. 그게 그때 전문 수련도 공연 했었어요. 그때 전문 공연팀들이 그러니까 세팅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보면 알겠지만 그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가 해. 9.11 테러 당해가지고 딱 오고 소방관들이 그 9.11 깃발내면서 이제 그거 오는 거 보고 자기도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미국이 나를 지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딱 보니까 나는 이제 바리케이드 딱 있고 계속 지켜주다가 성적이 불타고 이제 딱 달려오니까 그것만큼 용서 안 한다고 딱 내리면서 디펜스 딱 나오잖아요. 이 땅은 우리가 지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0초 안에 이게 다 담으려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 특히 우리 진영에서는 절대 못 만들어. 이게 뭐 딱 보면 쉬워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그만큼의 수준들이 쌓이고 쌓이게 돼요. 돈을 몇백억을 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도 문화적 수준이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럼 더 좋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고 더 좋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 더 좋은 영상들을 만들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래야 발전을 하는데 지금은 좀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영화 만드는 영상 만드는 놈들은 가르치려고 하지. 자기들이 만든 걸로 대충 만들어 놓고 니들은 보통 몰라서 그래 하니까는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게 흔히 말하는 쟤네들 문화가 아니라 우리 쪽 문화여야 되는데 우리들은 문화를 너무 내팽개친 거죠. 그냥 어쨌든 졸려 죽겠어도 그냥 클래식 좀 들어줘. 예술이라는 거 가서 클래식 좀 들어야 좀 고고하게 우파인처.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자체가. 편집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유튜브 그 전문적인 편집 말고 뭐 유튜브나 이런 편집을 할 때 노트북 그 모니터 달려있는 PC 컴퓨터 말고 노트북으로 또 편집 휴대폰으로는 하고 가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하는 컷 편집 이런 건 우리는 편집을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 것도 편집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편집에 대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좀 화면을 멋있게 만들고 싶고 좀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노트북을 살 때는 이제 맥을 사야 되고 애플을 사고 애플이요? 그리스 IBM 우리가 쓴 거 아니에요? 프리미어 많이 쓰는데
프리미어보다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게 좋기도 하고 근데 다양하니까 편집이라는 개념은 모든 기술은 자꾸 써봐야 되는 개념이거든. 기술은 그러니까 또 내가 하기 싫으면 돈 주고 사람을 사는데 전문가는 그래서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할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 이거 갖고 돈 벌어야지 절대 못 벌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딱 했을 때 그게 내가 왜 해야 되는지가 정확히 전달이 되면 돈은 알아서 그러니까 유튜버가 되려고 하더라도 남들 다 돈 버니까 나도 유튜브 방송에서 돈 좀 벌어볼까? 안 돼. 남들이 안 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 거에 대해 고민을 해야지. 그럼 그게 딱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와서 본다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많이 본다라는 개념은 돈 번다라는 얘기. 그 개념으로 가요. 우리나라가 좌파가 이렇게 작용화가 되는 게 이렇게 교육을 정교조부터 시작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교육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파들은 그런 교육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지만 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이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들었지만 얘네들이 또 파급 효과들이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감독님이 이런 교육의 장들을 우리가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 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연락이 있으신지 저는 지금 더 많은 아이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 들으면서 네. 아이들이 더 많이 와서 좀 들었으면 언제 불러주셔도 되고 저희 공간도 지금 이제 모임 3개가 돌아가요. 좀 이게 좀 이쁘장하게 되니까 좀 써도 되겠냐고 와서 쓰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하고 관련된 거라면 저희 공간도 사용해도 되니까 그건 뭐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아이들이 오시죠.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참 많이 들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이 들으면 더 좋겠다. 이건 제가 영상을 해서가 아닌데요. 영상 미디어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아이들의 목걸이는 제가 볼 때 그게 최고. 그게 최고예요. 한국에서 꼼짝꼼짝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상 하나 잘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정도 안 받는 뭐 희한한 것들 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어디서든 그 희한한 것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션파크 같은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계속 지금 차단 자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유튜브로는 한계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해외 쪽에 아는 분 계시면 그분한테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해외 계정으로 활동을 시작하세요.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그래야 차단을 안 당하고 사용할 수 있고. 저도 페이스북 지금 계속 차단당해서 해외 계정으로 해서 페이스북 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네, 지금 아니 그런 시대가 온 게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막 계속 공고 뜨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미디어 영상 쪽에 미디어가 뚫리는 순간 쟤네들이 겁먹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적폐 페스티벌 그것도 뉴스룸에서 걔네들이 우파해서 뭐지 저걸 천석에 뉴스룸에서 왜 다뤄. 근데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우리는 신상이 있다고 보면 주진의 스트레스까지 다뤘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싸움을 해서 쟤네들은 방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팍 치고 들어가니까 아픈 거죠, 걔네들. 아쉽네요. 그런 적폐 페스티벌 하나 문화로 계속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비업자 투쓰리 만들 때도 1억 펀딩 할 때 우리는 원래 투쓰리를 안 만들려고 1억 펀딩을 해서 1억 절대 안 모일 거라고. 실제로 실패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오빠분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러지? 뭐 했던 게 그거예요. 한 3일 남겨놓고 갑자기 막 페이스북 내에서 겨우 우리가 1억짜리 그거 갖고 영화 2편 만드는데 쟤네들은 영화 3편 만드는데 20몇 억씩 모이는데 겨우 1억도 못 모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대한민국 살리고 박근혜 살리고 하냐 이런 거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일반 시민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홍보하고 뭐 그래가지고 3일 만에 그냥 1억 훅 넘어갔던 거거든요. 미친 줄 알았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성공했으니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본다라면 그 고정층이 생겼다라는 거고 고정층이 야 만들면 돈을 준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보여줘야 되니까 이왕 보여줬고 영화제를 딱 만들었더니 다 와서 매진사를 그러면 맞추고 근데 그분들이 또 가면은 뭐 그전에는 뭐
극장에서 보면은 영화만 보고 나왔지 뭐 영화제 공연도 하고 뭐 영화제에 와가지고 막 이 자기 이름 올라가고 쇼도 하고 뭐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 뭐 배우들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재밌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는 지금 그게 이제 서서히 막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뭐 또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가 작품에 들어간다 하면은 도움을 줄 거다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확장해 가는 거고 그분들도 조금씩 이제 맛을 들여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빠르다 확실히. 근데 문제는 좀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쟤네들이 완전히 이제 처단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버티면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불안해요. 불안하고 그 싸우는 부분은 어른들의 몫이고 책임이 간다 치지만 그 싸우는 거 상관없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 어린애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걸 뚫고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한국 유튜브는 차단이 되겠지만 해외 계정을 통한 해외 유튜브는 한국어 안 보더라도 한국 중국어 안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이렇게 확장성을 일단 만들고 거기서 시장에서 기본 시장에서 확장성이 성립이 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나를 따르라 할 수도 있겠죠. 아니, 너무 귀한 시간. 이게 소규모에도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요번 주밖에도 시간이 안 되시는데 굳이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지막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 그러니까 저희들 모토가 그거예요. 저희들 우리 작당들의 모토는 우는 놈이 이긴답니다. 우는 놈이. 그냥 우리 대중문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해서 사람들의 대중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지 못하면 뭐가 아무리 좋은 의미가 뭐든 아무런 힘이 없다. 민주주의 사회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다 그거.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걸 해가지고 대중들이 싫어. 나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은 할 말 없는 거라니까. 욕은 하지만 욕해봤자 못나 이미 패배한 우리가 욕해봤자 뭐 지질이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또 인상만 쓰고 막 그렇게 하면은 더 싫어한다는 거지 일반 대중들은. 악만 쓰고 이러더니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있잖아요. 똑같이 나 누군 인상 쓰고 있고 누군 화나게 하고 있으면 웃는 사람하고 친하지. 한국 사람들 모든 세계 사람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 인상만 쓰고 있잖아요. 뭐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웃는 놈이 이기니까 싸워도 웃으면서 즐기면서 싸우자. 그게 이제 우리 문화인들의 모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인상 쓰는 것은 부부간에 속 터놓고 이불 속에서 인상 쓰면서 이으시고 페이스북이든 뭐든 유튜브에서는 즐겁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대중들이 좀 논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우파 유튜버들이 확장성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도 웃게 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즐겁고 재미있다. 그리고 그래야 마음을 열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싸우자고 말하고 싶고 얘네들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쪽에 특히 문화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문화산업 쪽에서는 이 아이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데 무궁무진하고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반원을 들여서 수백억을 벌 수 있는 데가 문화산업 쪽이기 때문에 한번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도 정말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